월급이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장에 돈이 남지 않는다. 매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왜 자산은 그대로일까? 더 버는 사람만 1억을 만드는 걸까? 아니라 같은 월급 300만 원으로도 5년 안에 1억에 가까운 자산을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에서 벌어질까? 대부분은 소비 습관을 말한다. 누군가는 투자 실력을 말한다. 누군가는 부업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산이 갈리는 결정적 한 가지는 그보다 훨씬 앞에 있다. 바로 돈의 출발점이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 돈이 어디로 먼저 움직이는가? 이 순서 하나가 5년 뒤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 같은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첫 번째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을 정리하고 고정비를 내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한다. 이 방식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남은 돈은 거의 없다. 생활비가 조금만 늘어나도 저축 금액은 줄어든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저축은 아예 사라진다. 결국 저축은 항상 마지막 순서다. 두 번째 사람은 다르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을 분리한다.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나 저축 계좌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 이 방식은 처음에는 불편하다. 생활비가 빠듯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은 그 금액에 맞춰 조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다. 구조다. 첫 번째 사람은 남으면 모으는 구조, 두 번째 사람은 먼저 모으는 구조. 이 작은 차이가 1년 뒤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차이가 드러난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진다. 월급 300만 원에서 매달 100만 원을 먼저 모은다고 가정해보자. 1년이면 1200만 원이다. 3년이면 3600만 원이다. 여기에 연평균 5%의 수익률만 더해도 금액은 더 커진다. 반면 남으면 모으는 구조에서는 매달 저축액이 일정하지 않다. 어떤 달은 100만 원, 어떤 달은 50만 원, 어떤 달은 0원. 이 불규칙성이 복리의 힘을 무너뜨린다. 복리는 금액보다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1억을 만들려면 큰 투자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큰 기회보다 먼저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구조가 필요하다. 통장에 돈이 오래 머물러야 자산이 된다. 흘러가면 소비가 되고 머물면 자산이 된다. 월급 300만 원으로 1억을 못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은 항상 흘러나간다. 고정비, 구독료, 식비, 쇼핑, 여가, 지출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순서다. 먼저 쓰고 남으면 모으는 구조에서는 항상 미래가 뒤로 밀린다. 반대로 먼저 모으는 구조에서는 현재가 조정된다. 이 차이는 심리에도 영향을 준다. 먼저 모으는 사람은 이미 저축을 끝낸 상태에서 소비한다. 소비가 줄어들어도 스트레스가 덜하다. 왜냐하면 이미 미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으면 모으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다. 이번 달은 얼마나 남을까? 카드값은 얼마나 나올까? 저축은 늘 변수다. 이 변수 구조에서는 차산이 안정적으로 쌓이기 어렵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월급 300만 원에서 매달 100만 원을 먼저 모으는 것이 현실적인가?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를 200만 원에 맞추는 구조를 먼저 만들면 가능하다. 처음 3개월은 어렵다. 하지만 사람은 환경에 적응한다. 지출 기준을 낮추면 그 기준에 맞춰 소비가 조정된다. 차산 형성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 설계다. 돈을 먼저 분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지 않는다. 그리고 1억은 절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계획 없이, 구조 없이, 순서 없이 자산이 커지는 일은 없다. 5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인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지금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5년 뒤에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왜 나는 아직도 그대로일까? 자산이 쌓이는 사람들의 비밀은 복잡하지 않다. 수입이 늘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투자 천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돈의 시작점을 바꾼다.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미래로 보내는 구조를 먼저 만든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 시간을 아군으로 만든다. 시간은 중립적이다. 하지만 구조가 갖춰진 사람에게는 강력한 편이 된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당신의 돈은 어디로 먼저 가는가? 지출인가? 저축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5년 뒤 결과를 결정한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모으는 구조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다. 왜 실패할까?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구조를 만들었지만 자동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월급 300만 원으로 실제로 1억에 도달하는 현실적인 5단계 구조를 구체적으로 풀어본다. 앞에서 우리는 결정적 한 가지, 돈의 출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부터는 월급 300만 원으로 실제로 1억에 가까워지는 현실적인 5단계 구조를 구체적으로 풀어본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막연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설계다. 첫 번째 단계, 수입을 기준으로 구조를 나누지 말고 목표를 기준으로 구조를 나눠라. 많은 사람들이 월급 30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고정비 얼마, 생활비 얼마, 남으면 저축. 이 방식은 항상 현재 중심이다. 하지만 목표 중심 구조는 다르다. 먼저 5년 뒤 목표 금액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5년 안에 1억 자산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이미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없다면 5년 동안 만들어야 한다. 5년은 60개월이다. 1억을 60개월로 나누면 월 약 166만 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춘다. 월급 300만 원으로 166만 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포기한다. 하지만 목표 중심 구조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첫째, 모든 돈을 저축으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둘째, 수익률을 고려한다. 셋째, 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린다. 현실적으로 월 100만 원을 먼저 분리한다고 가정해보자. 60개월이면 원금 6천만 원이다. 여기에 연평균 5% 수익률을 적용하면 총 자산은 7천만 원을 넘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수입이 전혀 늘지 않는다는 가정은 현실과 다르다. 대부분 사람들은 5년 동안 연봉이 조금이라도 오른다. 부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성과급이 생길 수도 있다. 핵심은 처음부터 완벽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처음 1년은 월 100만 원 구조, 2년 차부터 120만 원, 3년 차부터 140만 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린다. 이 방식은 심리적 부담을 줄인다. 두 번째 단계, 생활비를 줄이기 전에 생활비의 구조를 바꿔라. 사람들은 생활비를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줄이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이다. 대신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고정비를 먼저 본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차량 유지비. 고정비는 한 번 줄이면 매달 자동으로 절약된다. 월 10만 원 고정비 절감은 5년이면 600만 원이다. 여기에 수익률이 붙으면 더 커진다. 소비를 참는 것보다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 세 번째 단계, 비상금 계좌를 반드시 분리하라.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시작했다가 갑작스러운 지출로 무너진다. 병원비, 경조사, 가전제품 고장. 이때 저축 계좌를 깨면 복리 구조가 망가진다. 그래서 비상금은 따로 둬야 한다. 최소 3개월 생활비를 확보한다. 월 200만 원 생활비라면 600만 원이다. 이 돈은 투자하지 않는다.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안정이다. 안정이 있어야 저축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다. 네 번째 단계, 투자는 단순하게 가져가라. 월급
3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수익을 노리는 전략은 위험하다. 한 번의 실패가 3년의 시간을 날릴 수 있다. 연평균 5%에서 7% 사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장기지수 투자, 적립식 투자, 분산 투자, 핵심은 복잡하지 않게 지속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산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단계, 차동화를 완성하라. 자동이체, 자동투자, 자동분리, 의지에 맡기지 않는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저축과 투자 계좌로 먼저 이동하도록 설정한다. 생활비 통장에는 정해진 금액만 남는다.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결정이 반복되지 않는다. 반복되는 결정은 언젠가 무너진다. 차동화된 구조는 의지가 약해도 유지된다. 이 다섯 단계가 완성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자산은 시간과 함께 커진다. 여기서 다시 질문해보자.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할까?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비는 즉각적인 만족을 준다. 저축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 그래서 항상 미뤄진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1년 뒤에도 같은 자리다. 자산 격차는 특별한 재능에서 생기지 않는다. 작은 순서의 차이, 작은 구조의 차이, 작은 자동화의 차이, 이것이 반복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격차를 만든다. 월급 300만 원으로 1억을 못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순간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은 중립적이다.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면 가장 쉬운 길로 흘러간다. 그 길은 대부분 소비다. 하지만 방향을 먼저 설정하면 돈은 미래로 흐른다. 이 차이가 3년 뒤, 5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제 선택은 간단하다. 다음 월급날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지출 정리인가? 저축 분리인가? 결정적 한 가지는 거창한 비밀이 아니다. 돈의 출발점을 바꾸는 것. 이 한 가지가 월급 300만 원을 1억으로 만드는 시작점이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5년 뒤에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왜 나는 아직도 그대로일까? 하지만 오늘 구조를 바꾸면 5년 뒤 당신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을 것이다. 결국 자산은 의지가 아니라 설계의 결과다. 설계된 돈은 쌓이고 설계되지 않은 돈은 사라진다. 이 차이를 이해한 사람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 이제 당신 차례다. 다음 월급날 돈의 방향을 먼저 정해라. 그 한 번의 선택이 5년을 바꾼다.